자, 오늘은요.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. 워런 버핏의 핵심 철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단기간에 부자 되는 비법 이런 게 아니고요.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,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, 과연 그 사람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정신없는 시장이랑 똑같이 보고 있을까요?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번쩍이는 시세창, 정신없이 사고 파는 그런 혼란스러운 곳. 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거대한 기업들의 집합체로 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버핏의 모든 철학을 관통하는 그 생각의 대전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. 시장을 주식 시세판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모음으로 본다는 것. 그렇다면 그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뭘까요? 바로 사업가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. 버핏이 직접 한 이 말을 보면 딱 감이 오죠.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거나 주식시장에서 그 회사 지분 일부를 사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똑같다. 이 말은 즉 주식을 산다는 건 그냥 종이 조각을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인, 그러니까 오너가 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그런 회사를 싸게 사는 게 아니에요. 정말 탁월한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. 그게 목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대신에 한 번 사면 정말 영원히 소유하고 싶을 만큼 훌륭한 기업, 바로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거예요. 단기적인 주가 변동,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. 중요한 건 회사의 진짜 가치가 꾸준히 성장할 것인가,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런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실제로 투자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버핏이 어떤 회사를 볼 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기준들, 일종의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.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.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체크리스트죠. 첫째, 내가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가. 둘째, 이 사업의 장기적인 미래가 밝은가. 셋째, 경영진이 정직하고 능력도 있는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,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가. 어때요? 아주 명확한 분석의 틀을 딱 제공해주죠? 첫 번째 기준, 사업을 이해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. 모든 회사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. 당신의 능력 범위,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만 평가할 수 있으면 된다. 이 말입니다. 실제로 버핏 자신도 기술주는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잖아요. 모든 걸 봐할 필요는 없어요. 하지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았다. 그럼 이제 장기 전망이랑 경영진을 따져보고 마지막 관문인 가격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.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, 매력적인 가격. 이게 바로 버핏 철학의 또 다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인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완충지대예요. 내가 지불하는 가격과 그 기업의 진짜 내재 가치 사이의 격차, 바로 그겁니다. 아니 근데 기업의 진짜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버핏은 여기서 일반적인 회계 지표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. 주주이익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잣대를 사용해서 회사의 진짜 수익성을 판단합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보통 월가에서 말하는 현금 흐름이라는 건요,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, 예를 들어 낡은 기기를 바꾸거나 공장을 보수하는 데 드는 자본적 지출을 빼질 않아요. 그러니까 좀 부풀려 보일 수 있다는 거죠. 하지만 버핏의 주주이익은 이 비용을 반드시 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진짜로 주주를 위해 벌어들이는 현금이 얼마인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결국 이게 바로 안전마진의 핵심입니다. 내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이 주주이익에 근거한 내재 가치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훨씬 아주 충분히 낮을 때 사는 것. 이게 바로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겁니다. 일종의 안전 쿠션을 확보하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주로 숫자에 대한 이야기였죠. 이제 잠시 숫자에서 벗어나서 장기 투자 성공에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바로 투자자의 기질과 경영진의 자질입니다.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. 굉장히 도발적이죠. 시장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 웃어야 합니다. 보통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. 그런데 버핏은 정반대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왜 시장이 무너지는데 웃어야 할까요? 도대체 왜죠? 이 역설적인 말두에는 어떤 깊은 통찰이 숨어 있는 걸까요?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. 시장이 하락하는 건 진짜 사업가의 눈으로 보는 투자자에게는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그 훌륭한 회사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
마치 백화점 정기세일 기간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에게 시장의 변덕, 이 변동성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운 친구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건 앞서 봤던 체크리스트의 세 번째 항목,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버핏의 경영 철학이에요.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? 물이 새는 배에서는 아무리 노를 잘 저어도 소용없다. 차라리 배를 갈아타는 게 낫다.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파트너가 되는 건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항상 나쁜 생각이다. 결국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알려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이자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, 리스크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.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. 보통 금융학계나 월가에서는 리스크를 변동성이라고 정의해요. 베타라는 지표를 쓰죠. 주가가 막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?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서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됐는데 변동성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셈이거든요. 버핏은 이런 건 진짜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버핏이 말하는 진짜 리스크는 구매력의 영구적인 손실 가능성, 즉 내 돈을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입니다.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? 버핏이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. 시장의 시세 변동 같은 게 아니죠. 내가 그 사업의 미래를 얼마나 잘 평가할 수 있는가. 경영진이 돈을 현명하게 잘 쓸 거라고 믿을 수 있는가. 그리고 경영진이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 일할 거라는 신뢰가 있는가. 내가 얼마에 사는가. 마지막으로 미래의 세금이나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. 전부 다 사업의 근본적인 요소들과 관련이 있죠. 이 말은 곧 리스크는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투자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철학을 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. 지금 당신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그저 오르락내리락하는 가격에 베팅하고 있습니까? 이 질문이 우리 각자의 투자 방식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